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경우의 수의 비들을 전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경우의 수의 비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잖아. 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단순하게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에 있어서 게임이나 어떤 그 반복된 시행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을 갖다 결국은 계산하는 건데, 어떤 단순한 특정 사건 하나만의 어떤 비율이라기보다는 특정 사건의 그룹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에서 누구를 뽑았는데 남자가 뽑힐 비율들 해가지고 남자의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경우의 수의 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계산식으로 뽑아내는데, 단순한 이제 그 확률적 개념으로서만 뽑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의 조건에서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통계 파트에서 다뤄지는 연속 확률 변수라든지 확률 밀도 함수 등을 이용하여서, 그치? 확률 밀도 함수 등을 이용하여 가지고 적분의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독자적인 확률 계산 문제로서 논술 문제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면 조건부 확률에 관한 거야. 예전부터 조건부 확률에 관한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좀 기계적이긴 해, 문제가. 사실은 이 확률 파트의 문제가 논술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소재는 아니었어. 주로 이제 수열, 극한,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쪽, 요런 문제들이, 기하 쪽에 요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쓰였었는데, 확률과 통계 파트의 문항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출제되기 시작해요. 최근에 와서. 그래서, 인하대, 성대, 시립대, 서강대, 요런 학교들에서 특히, 이런 학교들 특히 이런 확률적 문제가 최근에 자주 등장해서 있으니까는 그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대문항 1개, 2개 내는 학교들은 사실 확률 문제는 잘 내지는 않는 편이야. 보통 이제 문항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그 중에 하나를 확률 문항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 외에도 이제 경우의 수와 관련하여서 이항 정리를 활용하는 확률적 계산 문제라든지, 또 조합과 순열, 특히 이제 조합과 중복 조합에 관한 문제들이 최근에 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 확률 파트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계산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뭐 다음 장에서는 이제 게임의 확률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게 될 거야. 거기 37페이지에 문제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 내용을 지금 문제 하나부터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건 아니고, 이 문제에 속해 있는 주제가 어떤 건지만 일단 간단하게 본 후에 그 다음에 각각 개별 문제를 다뤄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숭실대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37페이지에 재심은 가해 보게 되면 어떤 구간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야 뭐 위스키 마시는 것 같다, 병에다가. 책을 안 가져왔어? 아직도 사는 게 바쁘냐? 중간고사 끝나고 또 중간고사 전에도 약간 살짝 핀트 나가 있는 것 같더니. 예. 자, 그래서 어떤 구간 알파 베타 사이에서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변수 x에 대해서 구간 알파 베타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양이다라는 조건을 주어지고, 그것의 적분값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값이 1이다. 사실은 이 정도만 보고 그 아래쪽에 확률적 표현이 나온 걸로만 봐도 얘는 연속 확률 변수를 활용한,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한 확률의 계산 문제가 될 거야. 지금 교과상에서 확률 다 끝났지? 네.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또 확률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주고서 있고, 세 번째 자료로서.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한 어떤 확률 계산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확률,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한 확률의 계산에서 적분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하게 되지. 논술 문제는 이런 영역 통합적 소재를 이제 많이 가지다 보니까는 최근에 와서는 특히 숭실대 문제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문제를 좀 자주 내는 학교야. 자주 내, 이 학교는. 재심은 나에서는 또 어떤 소재를 문제로 삼겠다? 조건부 확률을 문제로 삼겠다.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39페이지에 서울 시립대 문제로 출제된 문제도 봐봐. 자, 서울 시립대 문제로 출제된 문제도 결국은 이 문제도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예요. 문제 자체는. 어느 집단에서 ABOC 혈액형 분포가 A형일 확률이 11분의 5, B형일 확률이 11분의 2이고 O형일 확률이 11분의 4라고 하자. 혈액형이 하나가 빠진 게 있죠. AB형.
AB형을 왜 뺐을까? 알수 있은 워낙 적어서? 야, 적으면 무시하는 거야? 시합으로는 A, B 알 수 있으니까가 정답이지. 시합으로는 A랑도 A는 A랑 B랑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과학적인 소재일 것이고. A형, B형, O형 나왔으니까 이거 확률의 특징을 이용한 거잖아. 근데 더하면 모든 사건들의 합이 얼마가 되게 돼? 확률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더하면은 A, B가 0인데요. 그쵸. A, B, O의 확률이 지금 합하면 1이지? 그러니까 A, B형은 이 집단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실제로, 일부러 이걸 뺀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의 조건에서 확률적 전제라고 그러지. 그치? 확률적 합이 항상 1이 돼야 되는 그 전제의 조건을 알고 있는가? 여하튼지 A, B, O의 혈액형 확률을 주고 혈액형을 판정한다고 할 때 A형을 A형으로 판정할 확률 딱 보더라도 뭐에 관한 거야? 이 조건부 확률에 관한 거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조건부 확률들에 대한 확률 P에 대한 변수로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줬어. 그치? 이거 당연히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40페이지 문제도 한번 보세요. 문제 3번. 이화여대 201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인데 딱 봐도 뭐 최단 경로의 수에 관한 문제지? 그치? 정수 좌표계에서 특정 점에서 보통 이제 원점이죠. 특정 점에서 특정 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에 대한 수리적 접근들을 갖다가 논하는 문제를 여기서 하나 주제로 삼고, 요 문제 3번도 최근에 와서, 이전에는 이제 뭐 사강대 문제 한 번 정도 나왔던 정도인데, 최근에 와서 요 한 몇 년 사이, 2, 3년 사이에 요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고서 있고, 올해 아마 출제가 되면은 홍대라든지, 홍대도 요 확률 문제 꼭 하나씩 내거든. 홍대나 시립대 확률 문제가 나오면은 이 경로의 수에 대한 연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이 꽤 있어. 인하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즐겨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서는 부산대학교 4번 문제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에서는 이항정리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항정리의 활용법에 대한 이항정리는 사실 문제 출제가 되면은 뭐 다른 거 없고요. 이항정리의 연산이야. 연산과 그 식, 이항정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합에 관한 표현과 식들이 있지. 그 식들에 대한 어떤 공식을 유도하거나 증명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공식의 증명 문제들이. 예를 들어 뭐 파스칼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 정리 문제들이 여기서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특히 이 문제는 부산대학교 이 문제는 이항정리의 활용과 변형에 관한 소재로서 논술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 또 그 활용법에 대해 연습하기 좋으니까 오늘 요 4개의 문제를 우리 한번 쭉 풀어보고 과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또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교재 37페이지 1번 문항으로 다시 와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어떤 구간 알파, 베타의 폐 구간 내에서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변수 x에 대하여 구간 알파, 폐 구간 알파, 베타를 정의하거나 하는 함수 fx가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한다. 양의 함수이고, 구간에서 양의 함수이고, 그것의 적분값, 즉 면적이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영역에 존재할 확률, 그치? 특정 실수값 x가 선택되어진 A, B의 영역에서 선택되어질 확률을 이와 같이 확률 밀도함수 fx에 의한 적분으로서 정의하자. 뭐 교과적인 정보를 다 준 거야. 교과적인 정보를 준 거는 이걸 갖다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뜻이지, 이걸 모를까 봐 주는 게 아니라. 알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제시문 딱 보면 이 영역에 어떤 요소를 이용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고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가면은 문제 방향이 좀 잘 잡히는데, 확률 문제는 특히 그게 중요해. 이 제시문에 어떤 수학적 요소가 나와 있는가가. 왜냐하면 문제의 조건들이 확률 문제들은 문제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거든. 대부분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 문제의 조건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말이 꼬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 조건들에 뭐뭐 하고 뭐뭐 하는 상태에서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선후 관계라든지, 사실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조건부 확률과 교사권의 확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 말로 표현하다 보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확률적 변수나 혹은 어떤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확률 문제들은. 그래서 제시문에서 주어진 소재를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잘 풀리는 게 이 확률 파트의 영역의 문제 구성의 특징이기도 해. 알겠죠? 자, 제시문 나도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다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기호 P, B 바 A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P, B 바 A는 PA분의 PA 곱 B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각각의 이 PA와 PA 곱 B는 이제 전체 사건에 대한 개별 사건들의 확률이지. 그치? 그래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사실은 이제 소거가 되어져서 경우의 수로만 따진다면은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교사건이 일어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부 확률 볼 때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은 교사건의 확률보다 어때? 커, 작어? 그치? 보통 크지? 왜냐하면 그치? 요 PA라는 값 때문에 그러지. 교사건은 전체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해? 뭐 1보다 작기도 하고 둘 다 1보다 작은 값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좀 이제 사건에 관한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교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PA 곱 B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건에 대한 A와 B의 비율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의 비율, 사건의 비율.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A 사건으로 한정지어서 이것에 분자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모의 값이 그 값이 더 작아지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률 자체는 어떻게 되게 돼? 전체적으로 커지게 돼 있는 거야. 교사건보다. 뭐가? 조건부 확률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조건부 확률을 처음 배울 때에도 이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경험이 꽤 많을 거야. 잘 이제 감이 안 잡히면은, 그래서 항상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항상 뭐하고 연관돼서 문제가 나오면 이 조건부 확률과 이 교사건의 대소관계라든지 혹은 뭐 조건부 확률의 조건으로부터 뭐 교사건의 확률 갖다 계산한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상당히 잘 등장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교사건이고 어떤 사건이 조건부 확률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그 외에 이제 독립시행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때에도 조건부 확률과 교사건의 문제를 이제 내용들을 섞어서 출제하는 경향도 최근 문제에서는 조금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근데 논술 문제에서 조건부 확률 문제 푸는 거는 거의 그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 없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령만 잘 따라오면은 논술 문제에서 조건부 확률 다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을 거야. 수능 문제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따로 원석가루 1톤에는 0에서 1.0kg 사이에 금이 포함되어 있다. 좋겠지? 원석가루 1톤의 금 함유량을 연속 확률 변수 x로 정의하면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해서 1차 함수의 구성을 가지고서 있다. fx equal 2-2x로 또 x의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뭐 이 x의 값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다만 이제 그러한 확률 변수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지. 원석가루로부터 금을 재련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는 이제 신형과 구형의 두 종류가 있다. 이게 아마 지금 뒷부분의 조건들이 뭐하고 연관됐을 가능성이 많아? 조건부 확률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많을 거야. 신형 기계는 전체 금 함유량의 60%를 추출해내지만 구형 기계는 50%만을 추출해낸다. 즉 원석가루 1톤으로부터 생산되는 금의 질량을 W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6x. 여기서 x가 그대로 금 추출량이 되겠네요. 그쵸? 금의 비율. 그래서 0.6x. 그 다음에 구형 기계로 재련하는 경우에 0.5x가 되어질 것이다. 된다. 이렇게 하고 정의 준 거지. 자,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 자, 38페이지에 논제 1번. 두 개의 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논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형 기계를 사용할 때와 구형 기계를 사용할 때
원석가루 1톤으로부터 0.2kg 이하의 금이 생산될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뭐 신형 구형 기계가 따로 없다고 한다면 따로 없이 그냥 하나로만 주어지면은 이것 자체는 뭘로 계산하면 돼? 그냥 그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얼마가 되어지는? 0.2 이하가 되어지는 확률만 확률 밀도함수부터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추출되어지는 양이 신형 기계와 구형 기계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지. 그치? 얻어지는 확률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각각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금이 얼만큼 생산되느냐는 그 광석 속에 금이 얼마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제가 이러한 것을 추출하기 전에 전제에 또 뭐가 있어? 그 광석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가 전제가 되어가지고 각각의 사건들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요거는 해서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바로 적용해야 돼요? 이거 계산할 때? 조건부 확률이야? 교사권의 확률이야? 신형 기계를 사용했을 때, 그치? 사용했을 때 0.2kg 이하를 얻는 확률. 따로 계산하고, 그쵸? 그 다음에 구형 기계를 사용했을 때 0.2kg 이하의 금을 얻을 확률. 그렇게 생각해서 조건부 확률에 관계된 기본 관계식만 기호화해서 잘 정리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로 넘어가게 돼. 첫 발이 중요해. 문제 분석에서. 그래서 본 문제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이제 표현과 연산에 관한 것, 그 연습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을 기호화해서 수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용할 때 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 구형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 이것과 광석 속에 금이 실제로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는 연계된 사건이야,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야.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야. 그치? 전체 금 생산량에는 둘 다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들은 따로 기호화를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그런 거야. 식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건 A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서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 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자. 이와 같은 항상 답안에서 항상 뭐에서 출발하게 돼? 이런 문제들은 다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게 돼.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기호화 시켜주는 작업들이 처음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뭐 구형 기계, 여기서는 이제 구형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을 이제 A라고 하자. 그러면 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 그치, A의 여사건으로서 1-A 1-A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확률의 계산에서 1-PA를 쓸 수는 있어도, 그치? 이거는 사건 자체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1-A라는 표현보다는 A의 여사건. 왜냐면 딱 두 개의 사건밖에 없으니까. 이걸 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거를 사건 B라고 이름하게 되면은 이것과 이거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지, 아무래도.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거나 사건들의 관계를 파악할 때 특히 사건과 여사건 관계의 확률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되게 중요해. 나중에 계산이 전혀 다르거나 계산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한 계산 문제들도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A, B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낸 것처럼. 알겠지? 그렇게 숨어있는 정보들. 그래서 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원석가루 1톤으로부터, 그리고 원석을 뽑아내는 사건은 뭐라고 하자? 금이 양이 0.2kg 이하인 사건. 이거는 요거와는 별개의 사건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따로 사건 B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결국 뭘 원하는 거야? A의 사건 하에서 B의 사건이 일어나는 조건부 확률이나 A의 여사건 하에서 B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 우리는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만일 이걸 이렇게 기호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봤을 때 이 용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되거든. 이 말들을. 말 많이 써서 좋은 경우 있어 없어? 수리 계산 문제에서, 이런 계산형 문제에서는 없단 말이야. 특히 확률 문제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확률 문제는 웬만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은
일단은 다 처음부터 기호를 어떤 화삭 확률 문제에서도 기호화해서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야 간결해져. 빨리 풀리고 실수가 줄어들고. 자, 그래서 문제의 사건을 이제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 보게 되면 구형 기계로부터, 즉 A 사건으로부터 0.2kg 이하의 금이 생산되어지는 경우들. 자, 구형 기계를 사용했을 때 금의 추출량은 W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P, B, 바 A가 되어지게 되는데 금 추출량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0.2kg 이하여야 된다. 어떤 사건 하에서? A 사건 하에서. 요게 지금 B 사건이니까. 요 B 사건 자체는 변해 안 변해? 구형 기계를 사용하든 신형 기계를 사용하든 이건 안 변하는 거지. 그치? 요건 안 변하고 요 A에 대한 것만 변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잘 쓰여야 돼. 응? 여기서 기호 W로 이렇게 금의 추출량을 아예 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추출되어지는 양이 0.2 이하일 가능성이 얼마인가? 구형 기계를 사용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신형 기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P, B바 A 여집합. 그치? 그리고 PW. 그래서 사건 B 그대로, 이건 기계적으로 그대로 쓰는 거야. 이제 A의 사건에 관한 것만 우리가 정리해서 확률적 전제를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사건 A에서는 구형 기계를 사용하면 얼마만큼 추출된다고 그랬어? X에 대해서. 그치? 요게 지금 X지, 사실은. 그치? 0.5 정도가 추출되어지고, 실제 금량에서 0.5 정도가 추출되어지고, 여기에서는 0.6이 추출된다 그랬으니까는 그것만 감안해서 식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0.2kg 이하의 금이 생산될 확률들이 앞에서 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뭐가 뭐보다 작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면. 구형 기계를 사용할 때 뽑아내는 금의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것의 0.5만큼을 뽑아낸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생산해낸 금의 양이 뭐보다 작을 확률이 되는 거야? 0.2보다 작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치? 네. 근데 요 관계를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하기가 요런 것들을 갖다 다뤄서나 정확하게 표현법을 갖다가 정리. 이거는 보고서 읽는 거는 쉬워. 이런 거는. 딱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근데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스스로 알아서 답안에다 쓰라 그러면은 쓰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변환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연습이 여기는 좀 중요해. 일반 문제에서는 이걸 몸에 익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알았지? 자, 조건부 확률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한 식으로서가 아니라 의미로서 해석을 해서 구형 기계를 사용했을 때 추출된 양이 0.2kg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구형 기계를 사용할 때는 이 W의 양의 전체 양에서 얼마? 확률 변수에 대해서 0.5만큼을 갖다 우리 추출해내게 된다. 실제 들어있는 양에서 0.5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얻어낸 양이 얼마보다 작다? 0.2보다 작다? 이와 같은 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사건에 대한 식이라든지 지금 조건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건에 관한 식이 등장해 안 해? 식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런 용어 속에 들어가서 녹아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요게 새끼로 빠져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를 PA분의 PB 곱 A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건을 계산하려고 한다고 하자. 아무래도 이 시도를 먼저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면 확률 P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확률 PA. 그 다음에 B 곱 A는 또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로 빠져버리게 되면 대부분은 일로 빠져서 계산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확률 밀도함수 형태로 문제의 조건들을 주어가지고 바로 여기로 빠져가지 않고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어내야만 문제가 쉽게 풀리도록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확률 밀도함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조건부 확률의 교사건 확률 이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함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의 식의 PA분의 PB곱 A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렇게 표현해서 식을 정리해야 돼. 그럼 나머지는 이제 X에 대한 범위로 정리하면은 그냥 확률 변수, 확률 밀도함수 적분하면 끝나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는 5분의 0.5의 0.2가 되어서 X가 5분의 2보다 작을 확률이 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0에서 5분의 2까지 2-2x dx로 해서 바로 25분의 16 계산되고 끝나게 되는 문제. 이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지금 가장 까다롭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최초의 사건의 기호화 제대로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부 확률, 주어진 문제의 어떤 조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호화해서 서술을 하고, 특히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한 조건부 확률은 단순한 사건과 교사건의 확률 비로 해서 만들 수는, 계산의 결과를 뽑아낼 수는 되게 힘들어. 알겠죠? 왜냐면 교사건의 확률 밀도 함수로 줬는데 그걸 교사건의 확률을 뽑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알겠죠? 그래서 아예 그 문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갖다가 조건부 확률 자체를 해석을 해서 x에 대한 변수의 영역으로서, 확률 변수의 영역으로서 이걸 변환해야만 결과들을 내올 수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상당히 특별한 문제야, 이 문제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형 기계에 대한 거는 스스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어떻게 될까? 0.6x가 그치, 0.6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2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9분의 5가 되는 것. 물론 이때 이제 다 봤을 때는 요거 과정은 좀 축약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야. 뭐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구형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뭐 이런 결과 나온다라고 축약해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이런 과정에 대한 식들은 뭐 간단하니까는 이제 서술에 주고 가는 게 좋아해. 네. 응?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페이지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재련 공장에서는 총 10대의 기계로 금을 재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줬네. 9대는 신형이고 1대는 구형이래. 임의의 기계를 선택하여서, 어떤 하나의 기계를 선택했다고 하자. 이 중에 10대의 기계 중에서요. 임의의 기계를 선택하여서 원석가루 1톤을 재련하였더니 0.2kg 이하의 금이 생성되었다고 할 때, 이 기계가 구형 기계를 확률을 구하시오. 이 조건부 확률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야, 이게. 이거는 조건부 확률에서 어떤 사건 간에 어떤 조건부 확률 간에 어떤 차이를 갖다 논하는 건데, PA바 B와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PA바 B와 PB바 A의 상호 관계를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전제의 사건이 뭔지가 되게 중요하지, 조건부 확률에서는. 분모에 있는 PA. 그래서 여러분들 PA바 B하고 PB바 A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분모가 A냐? 그치, 분모가 A냐 B냐, 어떤 사건이 전제로 해서 일어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 말리되어 있는 걸 그대로 식으로 풀기에는 마찬가지로 되게 복잡하게, 이게 진짜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지금 앞에서 준 정보들은, 특히 1번 문제에서 푼 거는 구형 기계를 이용했을 때 0.2kg에 뽑아 나오는 확률과, 그치? 신형 기계를 사용했을 때 0.2kg 이하가 뽑아 나오는 확률을 계산해 본 거잖아. 그걸 전제로 해서. 근데 얘는 거꾸로 어떻게 돼 있어? 문제 결과가. 그쵸. 0.2kg을 이하를 추출해낸 게 먼저의 사건이 되는 거야. 즉, 뭐가? 앞에서는 우리가, 그치. P, B바 A를 중심으로 다 계산했잖아. P, B바 A와 P, B바 A의 여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묻는 거는 뭐야? 0.2kg 이하를 생산해낸 게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사건 뭐가 일어난 거야? 사건 B가 먼저 일어난 거야. 그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가 실제로 구형 기계일 확률 A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지. 알겠지? 응? 그래서 얘는 뭐 따로 적분 계산이나 이런 것도 거의 필요가 없어. 왜? 이건 뭐 가지고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치? 이 조건부, 이전에 1번 문제에서 다뤘던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다루는 게 가능하니까. 만일 얘를 갖다가 우리가 PA분의 P, B 곱 A라고 이렇게 하자.
P B곱 A라고 하자.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과 이 조건부 확률이 아까 전에 분모만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치? 분모만 다르다고 한 것처럼 분자는 대신에 분자는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뭘로 연결되게 뭘 매개 변수로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치. 교사건에 의한 확률에 A 교집합 비에 이 둘이 연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즉 얘를 갖다가 좌변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것에 대한 계산은 결국 PB분의 PA의 P 그치? B 바 A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앞 문제에서 이걸 계산하게 하고 논술 문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지? 문항간 상호 연계성. 앞에 문제의 어떤 풀이 과정이나 결과물들을 뒤에 문제에 이용하는 거.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그래서 요거 풀게 한 거고. 요런 단계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건부 확률의 관계식을 구성하는 연습 다시 한번 하는 거고, 대신에 조건부 확률과 교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사건 관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식들을 갖다가 제대로 뽑아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사건 B는 사건 A 아니면 사건 A의 여집합과 동시에 발생하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을 갖다 생각해 보게 되면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을 생각해 보면 즉 0.2kg 이하가 추출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사건 B와 사건 A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과 사건 B와 사건 AC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의 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제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얻어야 되면 그러면 PB를 알아야 되지. 얘는 이미 1번 문제에서 구했어. 그치? 그리고 PA라는 사건과 PB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는데 PB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PB를 계산할 때 PB라는 거는 전체 사건 중에서 B가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그치? 그럼 PB 사건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쵸? PA 교집합 B이거나 PA 여집합 교집합 B. 이 교사건의 합으로서 PB를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리고 이 각각이 얘는 어차피 이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요 PA 여집합 교집합 B는 뭘로 표현되게 돼? 또 다시 요걸로 표현되겠지? 앞에서 구한 요거와 PA 여집합과의 곱으로 표현되겠지? 그치? 응? 네. 그래서 단순한 식의 계산 여기까지의 분해만 요거 여러분들 요 분해식 잘 알아둬. 변형식.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변형식이야 계산할 때. 그래서 특히 이제 분모에 있는 전체 사건에 대한 어떤 확률들을 조건부 확률에 관한 식으로서 변환해가지고 경우의 수들을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가지고 교사건의 합으로서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식변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응? 그래서 PB라는 사건이 PA 교집합 B와 PA 여집합 교집합 B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구한 조건부 확률들을 이용해서 우변에 있는 이제 두 항들을 계산하게 되면 PA 교집합 B라는 항은 어떻게 계산돼? 이제 따로따로 저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계산해 보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바 A. 왜 이렇게 고친 거야? 이건 문제 1번에서 이걸 했으니까.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PB 바 A와 PA 바 B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PA는 구형기계일 확률이죠? 이 구형기계의 확률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문제의 조건. 몇 대 중에서 몇 대야? 내가 어떤 기계를 뽑았을 때 구형기계가 뽑힐 확률. 총 10대 중에 몇 대? 한 대. 거기에 주어져 있는 거야. 몇 분의 몇? 10분의 1. 신형기계가 뽑힐 확률은?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신형기계 딱 기계 하나 뽑았을 때 10분의 9가 되겠지? 그게 지금 여기 있는 PA와 PA의 요거를 또 하려면 요거 계산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PA의 여사건과 B 바 A인가? 그렇지. B 바 A의 여사건 요렇게 필요하잖아. 요거는 앞에서 주어진 거고 요거 확률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그냥 기계 한 대를 뽑았을 때 이 기계가 신형 기계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는 대부분 문제의 조건에 있어. 알겠지? 본 문제처럼. 그래서 10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P, B 바 A는 요거는 이제 문제 1번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구형 기계를 사용했을 때 0.2kg 이하가 뽑아져 나올 확률. 그래서 25분의 16으로. 자, PA 여집합, 교집합 P. 계산은 PA 여집합의 P, B 바 A의 여집합으로 계산해서 PA의 여집합, 신형 기계일 기계가 뽑힐 확률 10분의 9에다가 9분의 5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조건부 확률 PA 바 B. 문제에서 요구한 건 요거다.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써 있어야겠지. 응? 문제 요구사항에서 PA 바 B를 구하는 것이다. PA 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될 테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PB 전체 사건에 대해서 B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각각이 물론 여기에 중간에 이게 들어가야 돼. 원래 이 식에서는 어떤 식이?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된 식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사건과 전체 사건들을 조건부 확률과 전체에 대한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긴 대입된 값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요걸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예전에 고대 문제라든지 서울대 문제에서도 이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 조건부 확률 문제가. 계산 문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로 우리 문제 2번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 어디에? 25분의 16. 아, 여기 15로 돼 있나? 아, 요거 16. 뭐 새삼스럽진 않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않냐, 오타 보니까. PPT에서. 뭐 다른 계산은 틀리진 않았을 거야. 자, 조건부 확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지는지, 확률 밀도함수를 활용한 계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식변형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확률 밀도함수가 진짜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이 확률 계산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통계 문제에서 나올 때 어려워져. 실제로는. 됐지? 혹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는 거 있으면. 벌써 죽어가냐?